뭔가 둘이가 막 갈등이 생겼잖아요. 잠깐 스탑은 항상 제일 먼저예요. 멈춰. 자, 멈춰. 누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는 사실은 제 경험에서는요, 나이 많은 아이를 먼저 좀 들어주는 게 맞아요. 형, 누나, 언니들이 억울한 게 많아요. 동생 때문에. 쌓여 있어요. 쌓인 게. 예, 나이만큼 쌓인 게 있고, 이게 있어서 동생 먼저 얘기를 들어줬더니 억울해해요. 동생들이 살짝 전반적으로 영악한 게 있잖아요. 눈치가 너무 빠르고. 그래갖고 자기 잘못은 살짝 이렇게 막 반성까지 해가 엄마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정말 부모 마음을 녹이면서 말하는 재주를 가졌어요. 동생들은. 신통하죠? 왜? 형이 혼나는 건 맨날 봐가지고 발달된 거예요. 그쪽 사회에선. 네, 그래서 이건 차례대로 할 거야. 형 먼저 듣고 나서 너 들을 테니까 멈춰. 자, 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가 천천히 얘기해. 그러니까 이 멈춤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럼 동생이 형 한두 마디 했는데 동생이 아니 그게 아니고 멈춰. 형 얘기 다 듣고 나서 너 얘기 들을 테니까 기다려.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 사실은 이건 이제 행동 수정하는 방식인데요. 부모님이 좀 권위가 있으면 멈춤이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최소한의 훈육을 다시 쓰게 된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이라는 작가님만의 훈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정판에 어떤 부분들 추가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서 사연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소한의 훈육을 출간하게 되셨는데요. 작가님께서 25년 넘게 상담실에서 또 강연장에서 아이와 부모를 만나오셨고, 또 부모 교육을 연구해 오셨잖아요. 훈육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최소한의 훈육을 다시 말해야 한다고 느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들 심리치료, 유아, 아동, 청소년 상담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훈육에 대한 생각은 정말 비슷한 훈육 패턴으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잘 성장시키는 그런 훈육을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인 방식을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 네, 정말 이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이 나올 때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사실 훈육을 할 때 누가 먼저 열받는가? 엄마, 아빠가 아이 행동을 보고 먼저 화가 나시거든요. 근데 화난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혹은 혼내는 건 훈육이 아니에요. 화가 난 상태에선 제대로 못 가르치고 감정만 더 세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감정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부모님의 감정 조절법도 조금 넣어놨고요. 최근에 점점 다양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한 아이에 대한 양육자가 여러 명이세요. 엄마도 키우고 뭐 아빠도 키우고 또 맞벌이일 경우에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육아 도우미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자들이 다 육아에 대한 의견이 다르세요. 엄마는 엄마대로 속상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속상한 점이 있으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 양육자를 중심으로 여러 양육자들이 또 어떻게 의견을 아이를 키우는 건 상당히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시간들이거든요. 그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말씀해놨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이 훈육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시게 되세요. 근데 아이는 커가는데 정말 부모님의 훈육 방식은 너무 똑같아서 이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부작용이죠. 훈육에 대한 부작용을 더 크게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아이의 훈육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추가해서 써넣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드럽게 타일러야 할지, 뭐 엄하게 훈육을 해야 할지, 이런 두 가지 뭐 방법론 중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춘기까지의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고민인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훈육 오해를 꼽아주신다면요? 우선은 훈육하면 딱 뭐부터 떠오르는지 물어보면은요, 좀 단호하게, 혹은 엄격하게. 근데 이 언어가 주는 그 느낌은 나도 모르게 작동이 되어서요. 단호하게 아이의 문제 행동을 훈육해라 라고 하면은 무섭게 하게 돼. 무섭게 혼내는 방식으로 이제 훈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한테는 뭐만 남아요? 네, 상처와 아픔 혹은
반항심 이런 것들이 남아서 당장 엄마 아빠가 무서우면은 그 앞에서 아이는 내내 울면서 이제 내내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정작 행동 변화는 되지 않아. 그래서 정말 많은 분 혹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혼내면은 아이가 알았다고 해놓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 행동이 반복이 되거나 더 심해진다 이런 호소를 하시거든요. 무섭게 혼내는 건 훈육이 아니다. 이 실수를 정말 제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나는 무섭게 아이를 혼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이한테 절절 매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번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아이한테 정말로 사정하고 절절 매는데 단단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 부모님이 아이한테 애걸복걸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왠지 혼내지 않는 좋은 훈육을 하려다 보니 이 경계를 어느 선에서 어떤 무드로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오히려 아이한테 끌려가시다가 훈육이 실패하시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양극단의 훈육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네. 있는 게 지금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부모님들이 훈육 고민 상담소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독자분들이 SNS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3 되는 아들과 7세 되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잘 듣질 않아요. 수십 번 반복하다가 결국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훈육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엄마가 무척 힘드실 건데요. 훈육을 했는데 이상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묘사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은 문제 행동만 막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건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의외로 대답을 못 하세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물어봤는지 또 여쭤보면은 너 왜 이랬어? 이게 질문일까요? 혼내는 걸까요? 대화가 주고받아지면은 사실은 훈육의 진정한 의미는 가르치기거든요.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행동의 변화까지가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말을 했다가 가르침이 끝이 아니에요.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야 하면은 아직 가르침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아이가 왜 이런 문제 행동을 했을까? 이건 뭐 발달적 특징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행동 범주일까?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잘 가르쳐야 될까? 이 원인을 좀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원인은 없이 이 행동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 TV 더 보고 싶다, 징징거리고 누워서 막 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문제 행동 이런 뭐 씻기 싫다, 징징거리고 가기 싫다, 또 막 누워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일 텐데요. 사실은 아이의 행동의 기초선이 어디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싫다, 안 한다가 기본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부모님의 기본은 잘한다의 선을 맞추고 있으니 그러니 너무 기준점과의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싫다, 안 한다. 젤리가 10개가 있어요, 한 봉지 안에. 그러면은 3살, 4살 아이들의 기본은 뭘까요? 이 젤리를 하나라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걸까요? 싫어, 안 해, 내가 다 먹어. 이게 기본일까요? 다 먹고 싶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보시고 너 왜 안 나눠 먹니? 나눠 먹어야지. 이것만 주구장창 말씀하시면 아이는 억울해요. 젤리가 있어 10개. 와 기분 좋다. 내가 다 먹어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가 10개 다 먹고 엄마는 한 개도 안 주니까 엄마 속상해. 엄마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럴 땐 한 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오늘은 싫어. 그래 그럼 오늘은 다 먹고 내일 하나 나눠줄 수 있겠어? 내일은 지금이 아니니까 이를 오케이를 하거든요. 내일 됐을 때 미리 얘기해요. 젤리를 주기 전에. 어제 엄마한테 한 개 꼭 주기로 했지? 오늘 줄 수 있겠어? 네. 다음날 행동이 완전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몇 번을 하다 보면 분명 아이는 이제 잘 나눠주는 아이가 되는 걸로 변화해 가거든요. 기준선은 싫어, 안 해, 징징거림에서 시작된다.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한 번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린이집에 갈 때 가기 싫다고 뒹구는 거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로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프로젝트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집 안 간다고 누워버리는 아이가
한 달 뒤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간다면 너무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20번 정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0번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징징거렸긴 하지만 어제보다 시간이 줄어들었어. 네, 그러면 그래 어제도 가기 싫었고 오늘도 좀 싫지만 야 오늘은 금세 마음 바꿨다. 훌륭해. 와 재밌게 가자. 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아이가 그래도 좀 노력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탁 찾아서 칭찬해주면요.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정말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초4 딸, 초2 아들, 7살 딸, 성향도 기질도 다른 세 아이를 키웁니다. 다른 훈육과 칭찬으로 어떻게 말해주고 대해줘야 할지 기준도 모르겠고 매일매일이 고민입니다.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한데요. 4살 터울의 기질도 성별도 다른 두 아이의 훈육이 너무 궁금합니다. 남매를 훈육할 때 이거는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형제, 자매, 남매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 특히 엄마가 아이들이 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로. 어디 나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딱 이 지점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형제자매, 이 남매들이 이제 싸우거나 다툴 때 원칙은요. 부모님은 그 장면에 개입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잘못하는 아이는 사과시키고 화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데요. 아이들의 다툼은 소소한 걸로 시작이 돼요. 뭐 장난감이든 뭐 누가 나 거를 망쳤더라든 여러 가지 일로 시작하지만 싸우고 나서 부모님이 딱 등장했을 때의 목표는 뭔 줄 아세요? 엄마가 내 편 들어주게. 그게 이제 그 순간부터 목표예요. 2차 목표가 시작이 된 거죠. 원칙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원칙은요. 그 자리에서 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좀 둘을 분리시켜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살 넘어서면 혼자 방에 좀 있어도 되잖아요. 이게 3, 4살이면은 아직 어려서 그 이하의 아이는 뭐 식탁과 여기 거실 정도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각각 방에 이제 떨어뜨려 놓아요. 떨어뜨려 놓기 전에 갈등을 스탑시켜야겠죠, 물론. 자, 멈춰. 그만해 해놓고 너네 큰애는 네 방에 작은애는 네 방에 혹은 너는 거실에 너는 식탁 가서 앉아있어. 요걸 하시는 거예요. 분리가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는 큰아이한테 먼저 가세요. 네, 엄마가 차례대로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거야. 기다려. 형부터야. 언니부터 듣는 거야. 동생 기다려. 해놓고 큰아이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일로 동생한테 너가 소리를 지르게 되었니? 왜 화가 났던 거야?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 그래야지 엄마가 네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혹시 너한테 잘못된 게 있으면 엄마가 가르쳐줄 수 있잖아.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무리 옆에서 보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섬세하게 그 사건을 몰라요. 애들이 거실에서 놀고 어머니는 이제 식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해도 둘 사이에 오고 간 그 대화나 미묘한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돼.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다 보면은 큰애들은 보통 동생 때문에 억울한 걸 말합니다. 자, 억울한 걸 말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아이고 그것도 몰랐네. 그래 엄마가 위로해. 동생이 아직 어려서 네가 많이 힘들지. 아이고 참느라고 애썼다. 왜냐면 얘가 화를 내서 동생을 한번 밀쳤다 해도요. 밀치기 전까지는 참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는 하시지만 보통 육아를 다 하신 과정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요. 화가 나도 바로 동생 때리거나 막 집어 던지는 아이들 없어요. 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느라고 애썼다. 근데 참지 못할 만큼 많이 화가 났구나 하고 타독타독 하세요.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엄마가 네 마음 충분히 알았어. 엄마 동생하고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진정하고 있어. 하고 이제 동생한테 가서 똑같은 과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화가 난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형이 너 거를 네 말을 안 들어줬어. 네 부탁을 안 들어줬어. 그래서 속상했어. 그래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하고 진정시켜줘요. 3단계는 보통은 이제 이까지는 잘하시다가 3단계 둘 다 나와 서로 악수해 사과해 껴안아 이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 몫으로 남겨두세요.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 각자 또 엄마가 다 내 편 들어준 느낌이 나거든요. 각자 마음 읽어주면 엄마 내 편이야. 역시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이렇게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은 사실은 벌써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엄마가 다 들어줬으니. 그리고 냅두면요. 자연스럽게 두 아이가 슬금슬금 나가고 다시 놀기 시작해. 이 공식을 좀 지켜주시면 형제자매 갈등의 훈육은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가르침은 이미 평상시에 많이 가르쳐 놨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또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다만 감정이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졌을 때 감정을 진정시키는, 그리고 억울하게 누구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 느낌이 아이들이 형제 갈등을 더 부추기거든요. 형제들 사이가 너무 나빠지잖아요. 커갈수록.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실은 잘못된 주체. 그래서 이 형제 갈등은 훈육 차원보다 이 갈등 해결의 이 단계를 잘 지켜서 아이를 도와준다면, 사실은 저도 이제 남매를 키웠는데 누나와 동생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좋았을 때가 둘이 놀면서 막 웃음소리 날 때가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두 아이가 놀면서 막 뭐 수다 떨면서 웃는 소리가 전 제일 행복한 소리더라고요. 그 행복감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둘이 분리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디 외출 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전히 일어나잖아요. 자, 그럴 때 방법은 시간 여유가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지세요. 부모님이 시간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이 자리에서도 뭘 할 수 있잖아요. 중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잠깐 멈춰. 이 건에 대해 너네 둘이 오늘 이 다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멈춰.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딱 접어서 접어서 나중에 다시 펼치세요. 오늘 저녁 7시에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저녁을 좀 기분 좋게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기 전에 6시에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엄마 아빠한테 설명하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멈춰. 그리고 지금은 지금 할 일을 하자 하고 딱 접는 걸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약간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분리만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은 집단 상담할 때 이걸 많이 연습을 해요. 뭔가 둘이가 막 갈등이 생겼잖아요. 잠깐 스탑은 항상 제일 먼저예요. 멈춰. 자, 멈춰. 누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는 사실은 제 경험에서는요, 나이 많은 아이를 먼저 좀 들어주는 게 맞아요. 형, 누나, 언니들이 억울한 게 많아요. 동생 때문에. 쌓여 있어요. 쌓인 게. 예, 나이만큼 쌓인 게 있고, 이게 있어서 동생 먼저 얘기를 들어줬더니 억울해해요. 동생들이 살짝 전반적으로 영악한 게 있잖아요. 눈치가 너무 빠르고. 그래갖고 자기 잘못은 살짝 이렇게 막 반성까지 해가 엄마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정말 부모 마음을 녹이면서 말하는 재주를 가졌어요. 동생들은. 신통하죠? 왜? 형이 혼나는 건 맨날 봐가지고 발달된 거예요. 그쪽 사회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차례대로 할 거야. 형 먼저 듣고 나서 너 들을 테니까 멈춰. 자, 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가 천천히 얘기해. 그러니까 이 멈춤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럼 동생이 형 한두 마디 했는데 동생이 아니 그게 아니고 멈춰. 형 얘기 다 듣고 나서 너 얘기 들을 테니까 기다려.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 사실은 이건 이제 행동 수정하는 방식인데요. 부모님이 좀 권위가 있으면 멈춤이 되는데, 아니 내가 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조용히 좀 했어야지. 기다릴 줄 있어. 이렇게 막 잔소리 모드로 가시면은 금세 아이들은 틈새를 알잖아요. 엄마가 내 말에 나한테 좀 휘말려 들어오네. 그래서 딱 멈춰. 듣고 나서 할 거야. 너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부터 얘기해. 막 끼어들면 아니야 멈춰. 형 얘기 듣고 나서 네 얘기 들을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 끝났니? 오케이. 자, 그럼 동생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서 중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선을 넘지 않게끔 서로 딱 선 긋고, 이제 질문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억울해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동생이 네가 만든 블럭을 허락도 안 하고 와서 건드려서 너가 화가 났구나. 잠깐 멈춰봐. 자, 형 말 들었지? 너는 왜 형이 만들고 있는 걸 나 이거 가져가도 돼?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덥석 가져갔니? 얘가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아니 형이 만드는 건지 몰랐고 형이 잠깐 딴 거 하고 있길래 그냥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동생 말 들었니? 네가 이거 만드는 중인지 몰랐대. 그냥 냅둔 건 줄 알았대. 여기서 오해가 생겼나 보다. 듣고 나니까 어떤 거 같아? 이런 식의 중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이 설명은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머리로 아시고 한 두세 번의 성공 경험만 있다면 그때부터 너무 쉬운데 이걸 안 해보셨잖아요. 빨리 지적하고 싶은 이 우리의 부모님의 충동과 욕구, 부모님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어려우실 뿐이지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따뜻하게. 그럼요. 항상 해주고. 정서토는 지금 제가 보여줬잖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냥 물어보세요. 굳이 내가 욱하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들은 그게 정상이니까요. 싸우는 게 정상이니까. 정상인 걸 보고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